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홍윤기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윤기입니다. 건강증진과 2020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서 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액은 84억 4,090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5억 6,387만 1,000원보다 8억 7,7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된 요인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비 1억 800만 원 증액,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 1억 2,585만 3천 원 증액,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운영 인건비 2억 3,610만 2천 원 증액,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인건비 1억 2,315만 3천 원 증액,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 2억 9,006만 7천 원 증액, 치매 안심센터 인력 운영비 2억 1,040만 9천 원 증액 등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의 활기찬 노후생활교실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 체조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총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 하단의 지역 특화 건강 행태 개선은 시민들에게 건강관리 원스톱 서비스 제공, 꿈나무 건강체험 등과 같은 건강생활 실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기자재 및 검사 시약 구입비와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지하실 결로 방지를 위한 제습기 구입 등 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쪽의 공도 건강동아리 운영은 공도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민건강동아리를 지원하기 위해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지역 단위 보건 통계 발간을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한 위탁업체에 지급하는 민간 위탁금 총 6,9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의 건강도시 사업은 건강도시협회비 및 주민건강지도자 교육,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 행복드림 건강버스 운영과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필요한 검사 시약 구입비 등으로 7,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은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한 금연, 절주, 영양, 구강보건 등 13개 영역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및 기자재 구입 등의 일반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등 총 1억 5,72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의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식품 지원과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보충 영양식품 구입비 총 8,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1쪽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총 1억 4,302만 6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홍보물 제작과 금연교육 공연 지원 등의 일반 운영비는 4,718만 6천 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과 금연성공자 보상품 구입비 등 3,494만 원, 금연 보조제 등 약품 구입비는 2천만 원, 금연 단속 시 사용할 PDA 구입비로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은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기자재 구입 등 1,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정신의료기관 환자의 처우 개선 및 입퇴원 관리를 위하여 운영되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수당 등 7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 4억 3,62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으로 민간위탁금 7,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은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정신질환으로 진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민간이탁금 5,197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자살 시도자 및 고위험군에 대한 상담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이탁금 3,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처우 개선비 지원은 전액 도비 지원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비로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명사랑 전담 인력 배치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자살 고위험군의 사례 관리를 위하여 민간이탁금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 예방 시스템 확충은 기초 자살 예방 센터 설치 및 알코올 중독 관리 사업 연계 운영을 위한 민간이탁금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쪽의 노인 자살 예방 사업은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이탁금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모두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 하단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 사업은 전액 도비 지원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비로 시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의 정신재활시설 운영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1억 7,00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상은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수근무수당 720만 원을 편성하였고, 17쪽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입소자 구료비 등은 정신재활시설 입소자에게 구료비 등을 지원하여 정신재활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58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 공동 캠프 지원은 전액 도비 지원 사업이며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협회가 주관하는 공동 캠프에 정신재활시설 입소자들의 참가를 위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부터 23쪽까지는 치매 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며, 교육 자료 구입, 차량 임대, 기념 행사 등 일반 운영비 2억 4,509만 5천 원, 의료 및 구료비 8,600만 원 등 총 3억 8,00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치매 공공후견 지원입니다. 의사결정이 어려운 치매 노인에게 공공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사업 운영은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 및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구강보건 증진 사업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 치과 이동진료, 치아의 날 행사 등을 위하여 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생 치과 주치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치과 검진 및 예방 진료비를 지원하여 초등학생의 치아 우식증 유병률을 감소시키고자 총 7,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의 일반 건강 검진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일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금 2,83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의 취약계층 노인 건강검진은 국가검진에서 제외된 만 65세 이상 의료 수급권자의 건강검진을 위하여 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모자 건강관리입니다. 26쪽 모자 보건 사업은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위하여 출산준비교실과 같은 프로그램 운영비,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비 등으로 3,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하단의 초보엄마 육아 지원은 초산모 가정에 전문 의료인이 방문하여 모유수유 교육과 같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쪽의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은 불임 가정의 체외수정 시술비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시술비 횟수 등 증가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의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하여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으며 5억 2,585만 3천 원을 민간 의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입니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 산정검사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 위탁금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분만 시 과다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 자궁 관련 질환 등을 진단받고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 치료 및 관리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준 모조화 보건 수첩은 임산부에게 일관되고 객관적인 정보를 동일하게 제공하는 수첩을 제작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제작하고 있으며 민간 위탁금 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는 2020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를 지원하고 검사상 이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7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미수가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기준 중위 180% 이하 가구 또는 다자녀 가구에서 출생한 미수가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51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은 신생아의 청각 이상을 조기 진단하여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기준 중위 180% 이하의 가구에 청각 검사비 및 보청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57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영아 필수제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민간 위탁 사업으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금 326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은 취약계층 영유아 건강검진 이상자에게 2차 정밀검사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34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영유아의 건강검진 참여 홍보를 위하여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 사업 보조 인력비는 임산부의 산전 산후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인건비로 1,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의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비용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지역 화폐를 지원하는 도비 지원 사업이며 5억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은 만 12세 이하 아동 65세 이상 노인 및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민간병의원에서 필수 국가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6억 4,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방접종 사업은 접종 홍보와 약품 구입을 위해 12억 6,33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34쪽의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약품 구입비 25억 7,015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35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은 민원인이 집중되는 인플루엔자 접종 기간 동안 보조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도비 지원 사업으로 67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암검진 및 암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암검진 안내 및 암 환자 숲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암검진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6대 국가 암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암검진 홍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비용 위탁금으로 총 2억 4,93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저소득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9,08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가암 관리 사업은 재가 암환자에게 필요한 방문간호용품 구입과 본인 부담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9만 8천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방문하여 방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홍보물품 및 간호용품 구입비 등 총 2,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하단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희귀질환 951개 중 해당되는 질환의 신청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하단 한방 건강증진은 한의학 진료 서비스를 위한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진료실 운영은 환자 진료 및 의료 지원에 필요한 의약품 등의 구입을 위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상의학실 운영은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 유지 보수 등 영상의학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 1,64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의 척추측만증 조기 검진은 성장기 아동의 척추측만증 발병이 증가하고 있어 고려대학교 병원과 연계하여 검진 차량이 안성시 전 초등학교를 순회하며 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약제비를 위탁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금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은 자살 시도자와 가족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도비 지원으로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은 정신질환자가 적기에 입원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민간 위탁금 7,7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2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되어 민간 위탁금 1,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과 57쪽까지 인력 운영비입니다. 2019년에는 행정과 예산으로 편성 집행되었던 국도비 지원 사업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를 2020년에는 담당 부서에서 편성 안내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운영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6명의 인건비로 2억 4,525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44쪽의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운영 영양플러스 사업 인건비는 무기계약 직원 1명에 대하여 4,30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5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인건비는 무기직 금연 상담사 3명의 인건비를 1억 2,86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 하단의 금연사 운영 인건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금연 단속원 2명의 인건비로 4,08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8쪽의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방문 건강관리 인건비는 방문보건 서비스를 위한 무기계약 직원 6명의 인건비로 2억 9,06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의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건비는 예방접종실 무기계약 근로자 1명의 인건비 4,70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부터 56쪽까지 치매안심센터 인력 운영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담 인력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6명의 인건비와 무기계약직 근로자 1명의 인건비로 7억 5,28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의 영상의학실 운영 인건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골밀도 검사원 1명의 인건비 3,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의 한의과 진료 운영 인건비는 한의과 진료실 보조를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명의 인건비 3,67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부터 59쪽까지 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여비, 부서 운영비 등 건강증진과 기본경비로 6,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강증진과 일반 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윤기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왜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좀 많긴 합니다. 근데 우리 그 건강증진과 총 예산은 없네. 내 책자에는 왜 없어? 건강증진과 총 예산은 84억 4,931만 원입니다. 2020년도. 근데 그건 왜 내 책자에는 없어? 저 4페이지까지 날라가 버렸네. 어? 뭐 없어잖아 이거. 제거 드릴게요. 됐어. 일부러 저 과장님 이거 뜯은 건 아니지? 아닙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598페이지 이제 신규 사업인데 자살 예방 시스템 확충해가지고 도비 12, 50% 매칭 사업인데 민간 위탁을 준다는데 어디에다 이거 주실라고 그러는 거예요? 598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 민간 위탁은 이 2019년에 만료돼서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네. 단국대학교에다가 민간 위탁이 선정이 됐습니다. 단국대학교? 네. 우리가 이제 다른 데도 이제 단국대에다가 민간 위탁을 준대 이것도 이제 권리적으로 그렇죠. 정신건강복지센터 예. 전체 민간 위탁을 주면 그 안에서 어. 자살 예방, 아동 정신, 생명사랑 뭐 이런 각종 그 정신 복지센터에서 다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권리 이제 넘어간다고 그죠? 네. 여기 보면 이거 아니고 또 한 가지는 620페이지요. 재활 사업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이제 꽤 저기인데 이거는 무슨 홍보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 허약 노인 등 36,440명 이렇게 사업 규모가 36,440명인데 이거는 뭐 홍보를 해놓은 거예요. 뭐 해놓은 거예요? 620페이지 재활 사업 운영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예. 요거는 저희가 그 장애인 관리가 있습니다. 그 저희 등록된 관리자가 있는데 36,444명이에요? 여기 인원이 뭐예요 이건? 허약 노인 등 해가지고 지체 장애인 및 뇌병변 장애인, 허약 노인 등 36,444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 이분들한테 홍보를 해놓은 건가?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뭐를 해준다는 거예요? 건강 관리를 뭐 이 돈 가지고 무슨 건강 관리를 이 36,444명이면 지금 페이지 2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서 우리 여기 이 페이지를 620페이지 620 이거로 재활 사업 운영. 네. 박무건 팀장 임용주입니다. 이 재활사업 운영은요, 36,444명은 전체 인원이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은 140명입니다. 140명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것도 140명을 써놔야지. 36,440명만 써놨으니까 그건 전체 인원입니다. 전체 인원을 다 저기 했는지라는 거지. 금액이 좀 작은데 36,440명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 또 적어놨었는데 왜 적어놨는데 하여간 저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우리 저 건강 뭐저 증진과는 대개 보면 좀 뭐 국도비 내시 사업이니까 하여간 저 가지수는 엄청 많네요. 하시는 일은 예? 과장님 하시는 일은 엄청 많어. 네, 여러 가지로 그 다양한 계층의 또 장애인부터 정상 뭐 모자보건 사업까지 해서 저희가 좀 사업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글쎄요. 예, 하여간 여기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충실히 좀 열심히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윤광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65쪽이요. 지역 특화
건강 행태 개선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역 건강 협의체 위원회 참석 수당 그래가지고 112만 원이 신규 예산이 편성됐는데 네. 이 건강 협의체 위원회가 어떤 협의체죠? 이게 지역사회 건강협의체 참석 수당은 지난번에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그 조례가 만들어지고 거기 위원이 17명이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이 17명까지 저희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수당이 상반기 하반기로 2번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4만 원씩 2회 해가지고 제 금액을 세운 겁니다. 구성이 됐습니까? 위원회가 현재? 아직 그거 2020년에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네. 2020년에 그 운영위원을 해야 합니다. 아직 만들진 그러니까 아직 않았습니다. 구성은 안 하신 거고요. 네, 이거 신규 사업으로도. 그래서 예산 편성은 본 예산에 하신 거고. 네, 두 번째 567페이지 공도 건강 동아리 운영에 이렇게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여기 뭐 강사료하고 강사료 네, 내 건강 뭐 건강 동아리 영양 교육 그 강사료가 좀 조금씩 92만 원 42만 원 50만 원이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하셨거든요. 네. 왜 이렇게 감액을 한 겁니까? 운영해 보니까 저희가 보건교육이 들어갈 때도 있고 또 그 전년도에 2019년도에 운영해서 따져 보니까 이렇게 약간씩 운영비가 남아서 좀 사업을 축소하는 건 아니지만 좀 네. 줄게 됐습니다. 축소하는 건 네. 아니고 그냥 네. 아끼려고. 아니요, 아끼려고가 아니고 네. 좀 하다 보면은 좀 빠지는 작년 같은 경우도 뭐 구제역이나 AI 이런 전염병 때문에 또 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항상 네. 해마다 그런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뭐 운영 교실을 축소해서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쭉 해보니까 약간 비용이 좀 남게 돼서 강사료가 좀 줄였습니다. 적정하게.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거 좋아하고 열심히 나오시고 그러는데 네. 이게 감액이 돼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네, 프로그램의 운영에는 이상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반인숙 의원님. 간단하게 633페이지 633페이지. 네. 3페이지 초보 엄마 육아 지원에서 보면 100명을 해서 하는 거죠? 600. 네. 네. 그럼 취약적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초산모를 대상으로는 저희 프로그램을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모유 수유랑 또 출산에 관한 그 조산사 자격증을 가지고 모유 수유 전문 그 강의를 할 수 있는 분을 모셔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행하는데 여기에 올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지역이 굉장히 멀다거나 멀어서. 지역이 멀고 안성의 본소에서 하고 또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두 곳에서 운영을 하는데 또 지역이 멀거나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을 못 오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대상으로 그 전에 그 사전에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가 방문을 해서 모유수유는 잘 되고 있는지 아기는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봐드리려고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출산 축하용품 신규로 200만 원을 하셨잖아요. 그럼 1인당 2만 원씩밖에 안 가는 건데 2만 원이면 아이들 내복 한 벌이나 분유 한 통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요? 그럼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이게 저희가 그냥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전문인이 가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기는 좀 뭐한 게 있어서 실비로 찾아가면서 저희가 교육을 해주려 가면서 그냥 그 출산한 댁에 그냥 가긴 뭐해서 약간의 간단한 출산 축하 용품을 구입해서 함께 가져가려고 그 소액으로 세웠습니다. 안성은 다른 출산용품 주는 거 있나요? 안성은 출산자에게 교육 프로그램 운행하고 또 그런 거 말고 용품으로 드리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후조리 비용 지원해 주는 것하고 산후 건강관리사 지원해 주는 거, 또 취약계층에게 뭐
기저귀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거는 있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많이 주잖아. 출산품도 꾸러미로 해서 주거나 막 해서 주는데 안성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이런 거 할 때라도 이왕이면 200만 원이면 100명이 200만 원이면 너무 약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저희 과에서는 아니지만 여성가족과에서 출산자에게 저번에 금액을 좀 늘렸잖아요. 네. 초산모 모두에게 50만 원, 뭐 둘째 낳는 사람에게 그건 별개고. 네 그렇게 지원해줘서 그건 별개고 저희는- 별개로 하고 해서 그거랑 또 다른 사업이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안성에 올해 자살하신 분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자살 숫자가. 노인 말고 전체 다 해서. 작년도 거는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 18년대는 56명입니다. 근데 네. 올해 거가 전체적으로 나오려면 20년에 나옵니다. 확실한 그때 결과는 정도? 저희도 경찰서에서 데이터를 받아야 받아야 되는 되니까. 거라서 네. 그러면 그 중에 9월 어르신들 정도에 나옵니다. 내년 9월에 통계가 네. 올해 그게 게 내년 확실한 9월에 거가 나온다고요? 네, 19년 거는 그때 나옵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이거를 건강증진과 한 과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사업을 한 거 보니까 대부분이 인건비 배정이 많은 거지 기본적인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여기서 이 과에서 혼자 한다는 건 무리가 있는 거고 사회복지과나 읍면동에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랑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훨씬 낫지 않나.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갖고 그 구축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걸 해갖고 하면 자살 예방 네. 때문에요. 예. 자살 네. 그래서 저희도 저희 과에 뭐 치매 관리 또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 우일 같은 경우 또 거기에서 연계해서 하고 또 소방서랑 자살 실제적으로 시도하는 분들 소방서 또 119 구급대 다 연계돼 있고 병의원이랑 그 응급실과도 연결이 되어 그건 있습니다. 이미 하신 분들이고 하신 분들에 대한 책인 거고 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이게 다 네, 예방도 예, 하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 시도자에게도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할 때 네. 이과에서만 하는 건 너무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거를 다른 과랑 같이 협조를 해갖고 같이 해나가면 해결하는 방법이 좀 더 쉽지 않나. 제가 알기로 올해에는 더 많이 늘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젊은 층이 또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하셔가지고 왜 그러는지도 잘 파악도 하시고 물론 여기 사례 관리를 많이 하지만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파악을 하셔갖고 제대로 하는 게 이왕이면 사업비도 많이 나가는데 그냥 인건비만 주는 형태보다는 좀 더 계획 있게 세워서 하시는 게 사업비를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안정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빼먹은 저기가 있는데 왜 저기 활기찬 노생활교실이 왜 줄었어요? 인원은 자꾸 늘어나는데 예산이 증액이 되지 어떻게 노인 양반들 그것도 저희가 그 인원수는 절대 줄은 건 아니고요. 네. 프로그램 운영이 좀 그 비용이 약간 좀 줄은 거는 저희가 보건계통의 강사 또 치매 관련해서 그쪽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니까 자체 강사를 쓰게 되니까 그게 그만큼 필요치 않아서 줄인 겁니다. 너무 또 교육만 시키면 안 되지. 활기찬 노교실하면 또 좀 즐기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또 보건소 딱딱하게 그냥 교육만 배타시키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19년도에는 저희가 그 전에 뭐 웃음 치료, 뭐 체조, 보건 교육 이런 거도 하다가 그 하반기에 11월부터 12월까지는 저희가 웰 다잉이라고 새로운 프로그램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사시면서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인생을 좀 마무리할 때에 뭐 자산 관리부터 그 돌아가시기 전에 좀 마무리하는 그런 거를 10회 정도 전문 강사를 이용해서 저희가 또 강의도 해드렸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좀 줄은 거는 치매 관련해서 또 프로그램이 계속 들어가니까 강사를 쓰다가 그 자체 강사가 있으니까 좀 줄고 그 프로그램 운영에는 절대 이상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페이지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여기 저 15페이지 15페이지요? 예. 자살 예방 및 알코올 중독 관리 인건비 알코올 중독 관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관리되는 거죠?
저희는 알코올도 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하고 있는데 네. 현재 저희가 알코올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41명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그 프로그램 방과 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41명 등록자가. 아, 등록자가 41명. 네. 그럼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알코올 정신병원 같은데 그런다고 연기된 거요? 그거는 아니고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 퇴원하면서 알코올로 저희한테 사업에 연계돼서 등록을 하면 프로그램을 상담과 함께 그 사람들 자조 모임처럼 모여서 그 저기 의견도 하고 또 본인들의 그 감정 뭐 이런 것도 나누고 또 전문가가 들어가서 그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주 1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난 알코올 중독이 걸리질 않게 하기 위한 무슨 뭐 저기 뭐 강사 뭐 저 홍보비라든지 난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아니요, 저희는 42명을 관리하는 그 저기네. 네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도 걱정이 돼서 한번 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이제 음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잖아. 이제 폭주 뭐 이런 게 많은데 그럼 이제 건강에 어떤 뭐 이런 보건소에서 나는 그런 거를 이렇게 홍보를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알코올 중독의 대신분을 관리하는 거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신가요? 그 565쪽의 지역 특화 건강 행태 개선 관련해서 아까 우리 유광철 의원님이 여쭤보셨는데 지역 건강 협의체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금 반영하셨잖아요. 네. 우리 지금 각종 위원회 수당이 8만 원에서 올해 2020년도 이제 9만 원으로 지금 인상된 상황인데 여기는 왜 지금 4만 원으로 계산을 하신 건가요? 아 그거는 담당 팀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네,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 김혜자입니다. 그거는 그 2시간 이내일 때는 4만 원인 걸로 알고 그렇게 네. 예산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2시간 이내에는 4만 원입니까? 네. 그럼 2시간 이내에 지금 협의체 회의가 마무리됩니까? 일단은 그렇게 올렸어요. 저희가 이제 뭐 이거 구성은 된 건 아니지만 네. 그냥 저희가 운영을 작년에 회의를 해봤더니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임으로 이렇게 11명 정도, 17명 정도 오게 하셔가지고 네. 회의를 해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걸리질 않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위원회 수당에 너무 야박하게 편성을 하신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예, 다른 위원회처럼 그냥 아예 9만 원을 편성하시고 짧게 끝나면 나중에 뭐 얼마 안 되는 거 반납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4만 원으로 잡아놓으시다가 만약에 2시간 넘어가면은 추경에 올리실 거예요? 일단은 내년에 운영해보고 반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584쪽에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있는데요. 그 여기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참석 수당하고 안성시 지역 정신응급 대응협의체위원회 참석 수당 해갖고 두 가지가 지금 사무관리별로 올라와 있습니다. 안성시 지역 정신응급 대응협의체위원회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가 어디 있는 거죠? 제가 상위법도 찾아보고 했는데 찾지를 못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작년에 네. 올해 그 소방서랑 경찰서랑 그 응급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응급 대응으로 그 자살 예방 또 그 정신질환제 때문에 그 119 구급대가 출동해야 되고 그 지역 주민의 문제가 많아서 그때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협의체를
분기별로다가 저 소방서, 경찰서, 저 보건소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서 그분들에게 협의체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예,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일단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서 여튼 구성하는 걸로 제가 정신건강운영위원회는 따로 있습니다. 저희도 그 예, 심사위원이라고. 그러니까 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서 좀 구성이 되는 걸로 근거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 네.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정신응급대응협의체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를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위원회 수당이 나가기 위해서는 네.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네. 그거에 따라서 위원회 그 실비가 여튼 나갈 수 있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응급대응협의체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한 근거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해서요. 이제 2019년도 회계연도에서 이제 행정과로 섰던 인건비가 이제 대거 다시 들어오면서 조금 이제 이 사업비가 좀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인건비에서 신규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어지는 게 있잖아요. 네. 자살 예방 그 여튼 알코올 중독 관리 부분도 그렇고 노인 자살 예방도 그렇고 이게 다 생명 사랑 아동 청소년 정신 보건 사업 이게 지금 전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위탁하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네. 전부가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도 더 충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은 네, 그 팀장 한 명을 더 충원할 겁니다. 2020년도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 2019년도 네. 올해 집행 세부 현황 내역하고요. 네. 2020년도 인건비 전체 포함해서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그 구체적인 예산 수립 내역을 좀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조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14쪽 치매 안심센터 운영입니다. 3억 8,009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전년도보다 30%가 넘게 지금 감액이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이 치매 안심센터 운영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서 매칭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이고요. 그 2019년도에 소모품 구입,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 뭐 이런 비용이 그 구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칭 사업으로 도의에서 이렇게 내실을 내려준 겁니다. 그 비용을 그리고 자산 취득비도 올해 좀 더 사라는 것도 내려와서 그것도 구입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소모품이나 물품 이런 비용을 2019년도의 예산으로 충분하게 구입을 했기 때문에 2020년도 예산이 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소모품 구입이 어떻게 2억 원 넘게 지금 2억 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된 건데요. 집행자랑이 좀 남아서 뭐 반납한 게 올해 좀 많습니까? 저희가 인건비는 반납을 하게 되지만 네. 다른 이런 운영 물품으로는 반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소모품 구입 차이 때문에 2억 원이 감액이 됐다는 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요것도 치매 안심센터 올해 그 운영 그 실적 집행 내역 있죠? 19년도 집행 실적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630조 모자 보건 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역시 전년도보다 지금 50% 이상 감액이 이루어졌어요. 주로 이제 철분제 구입 뭐 이런 게 지금 크게 낮아졌는데 네. 이게 뭐
잉여 물량이 좀 있어서 저희가 그런가요? 2019년도에 예. 그 계속 18년도, 19년도도 출생자가 주니까 임산부가 네. 저희가 등록자가 줄고 그러니까 철분제가 나가는 것도 그 비용에 따라서 좀 임산부가 주니까 같이 재고량이 많이 남아서 저희가 재고량 파악하고 네. 그 내년도에 예산을 줄였습니다. 10일을. 네. 그럼 출산율도 조금 점점 낮아지고 실제 잉여 물량이 좀 있다는 거죠? 재고 물량이 있어서 네. 계산해 보니까 요 자체 시비를 좀 줄여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는 줄였습니다. 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633쪽 초보엄마 육아 지원은 실제 이 그 강사분이 방문 서비스를 지금 시행을 하시겠다는 거죠? 네, 모유수유 교육 전문가가 네네. 네, 찾아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687쪽 영상의학실 운영에서 공공 운영비가 약 50% 증액이 이루어졌는데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687쪽 영상의학실 687? 운영 공공 운영비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팀장님 설명하십시오. 네, 보건진료팀장 정영규입니다. 저희가 장비 현황을 보시면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랑 골밀도 측정기가 구입 일자가 2011년과 2015년에 구입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입 후 5년이 되면 무상 AS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그 유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또 공도센터에도 이제 2020년부터 무상 보수 기간이 만료돼서 그게 이제 증액된 원인입니다. 그럼 여튼 의료 검사기기가 여튼 무상 AS 기간이 끝나면서 그게 이제 유상으로 잡힌 부분에 대한 여러 그 개선과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담으셨다는 얘기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추가 질의 없으시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홍윤기 건강증진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